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예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페미니즘 미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예술의 세계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미술관에 가보신 적 있죠? 그 웅장하고 고요한 복도를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에는 역사적인 걸작들이 쫙 걸려 있고 분위기는 또 얼마나 엄숙한가요? 뭔가 역사와 권위가 느껴지는 아주 신성하고 또 완벽하게 중립적인 공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많은 작품 중에 왜 하필 이 그림이 여기 걸려 있는 걸까? 뭘 근거로 이걸 걸작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도대체 그 위대함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작은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미술관이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사각지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미술사를 이렇게 믿어왔어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그리고 피카소까지. 소수의 타고난 남성 천재들이 역사를 쭉 이끌어왔다는 위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미술관은 그들의 위대한 유산을 아주 공정하게 보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립적인 수호자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요. 그런데 이 단단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미술계 한복판에 툭 던져지거든요. 1971년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이 던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위대한 여성 미술관은 없었는가? 어떠세요? 이 질문만 딱 들으면 또 여성들한테는 재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여성에게는 위대한 자질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요,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여성들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위대함을 정하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그 시스템을 향해 날린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여성들은 왜 못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여성들을 가로막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함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때 최고의 예술가가 되려면 인체 해부학을 알아야 해서 누드 모델을 그려야 했는데 여성은 그 수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가가 되라는 걸까요? 어쩌면 천재성이라는 말 자체가 남성적인 특징이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건 아닐까요? 결국 예술이라는 제도 자체가 한쪽 성별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은 그냥 비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판에 끼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려는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어요. 예술을 완전히 다시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술가가 바로 조지아 오키프예요. 남성 중심의 미술계가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만의 스타일로 세상을 보여준 사람이죠.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흔히들 조지아 오키프 하면 그냥 꽃을 엄청 크게 그린 화가 정도로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키프는 꽃의 모습을 빌려서 남성 화가들이 여성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자기 시선으로 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표현한 거죠. 이건 세상을 재창조한 거예요. 오키프처럼 한 개인의 도전으로 시작된 흐름이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거대한 움직임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바로 페미니즘 미술운용이죠. 이 시기부터 예술은 그냥 아름답게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된 겁니다. 이 사진만 봐도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느껴지시죠? 주디 시카고 같은 예술가들은 그냥 작업실에만 있지 않았어요. 직접 거리로 나와서 외쳤죠. 미술관은 왜 여성들의 역사를 빼놓냐? 역사를 다시 써라. 우리 이야기도 넣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이 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어요. 하나는 과거를 향한 거였죠.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잊혔던 수많은 여성 예술가들을 다시 찾아내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술로 직접 이야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쓰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미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새로운 시선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적 시선, 영어로는 male gaze라는 개념,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양 예술의 대부분이 남성 작가에 의해서 남성 관객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에요. 그 결과 세상의 모습, 특히 여성의 모습이 남성의 시선으로 한번 걸러져서 표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시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주 특정한, 즉 남성의 시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성 미술관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아쉬워하는 수준에서 애초에 이 예술이라는 판 자체가 어떻게 남성 중심으로 짜여 있는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질문으로 바뀐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냥 미술관에 여성 작가 작품 몇 개 더 걸어놓고 자, 우리도 여성 작가 챙겼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좋은 예술인지, 그걸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 미술관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자는 거죠. 이게 진짜 혁명인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다음에 미술관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벽에 걸린 그림뿐만 아니라 그 벽에 걸리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예술을 보는 경험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해질 겁니다.